여기부터요. 시옷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고 한다면은 들어갑니다. 구두에다가 주걱했을 때 시옷이 들어가는 표현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나중에 사이소리에서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에서 이런 표기가법이 나오게끔 하는 건데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두, 주걱 이렇게 되지 않고 시옷이 붙는 구두, 주걱 이렇게 된다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구렛나루 아니에요. 남자분들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뭐죠? 그 매너? 아닌데 뭐라 그러죠? 멋스러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죠, 진짜. 너무 길게. 이거는, 그건 정말 저주예요, 진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구렛나루 틀려요. 그쵸? 구레고요. 나루 뒤가 시옷이 들어갑니다. 뒤가 시옷이 들어갑니다.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발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렛나루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레나룻이 있어. 구레나룻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정말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끔찍이. 이건 아니에요. 이거 하셨으면 지금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끔찍이냐 희냐 이 문제들이죠. 뭐요? 끔찍이. 끔찍이도 좋아하더라. 끔찍이도 사랑하더라. 끔찍이가 아니라 이. 끔찍이 꼭 봐놓으세요. 끔찍이 요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눈곱. 그쵸? 눈곱. 어떤 게 맞을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겁니다. 눈곱 틀립니다. 눈곱이 꼈어 라고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우리 지금 표기 얘기하고 있어요. 요렇게 쓰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눈곱 이게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거 문제 나오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어머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돌멩이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여러분 돌멩이요. 저번 시간에 하셨죠? 아이예요? 어이예요? 어이요. 그쵸? 충격받은 어이. 그죠?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음에 불쾌하여 눈살이 찌푸려진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쓰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앞에 거예요. 눈살이에요. 여기 보세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잡히는 주름이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잡히는 여기 미간에 있는 거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살이 찌푸려지는 거란 말이죠. 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눈살이 찌푸러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눈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표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기로 보세요. 표기로. 발음까지 같이 보지 마시고 일단 표기로만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늙음악 막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늙음악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늙음악 아니에요. 늙음악입니다. 늙음악해 얻은 아들이다. 늙음악해 내가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다. 늙음악이에요. 늙음악. 늙다에서 나와서 음악 붙이는 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늙음악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쵸? 다음입니다. 여기 있는 거 뒤꿈치 뚝배기 언덕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얘네 다 헷갈리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셨으면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의 뒤꿈치를 밟았다.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굼이라고 이렇게 써요. 얘 아니면 얘예요. 얘 아니면 얘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얘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옷자 있죠? 그쵸? 이게 뒤에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쌍디귿, 쌍시옷,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 있죠. 쌍으로 나오잖아요. 히읗자 안 들어가요. 이게 표기 방법의 사이시옷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옷 중에 두 단어가 붙을 때 시옷 뒤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시옷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꿈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외워두시면 다른 거 할 때도 조금 편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것들이에요. 시옷자는 그렇습니다. 시옷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뭐냐면 뒤뜰을 쓰는 거예요. 뒤뜰. 내가 뒤뜰에 나가서 놀아라. 너네 뒤뜰 나가서 놀아. 라고 했을 때 뜰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시옷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래서 안 써요.
얘 뒤뜰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시옷자를 쓰지 않는구나. 두 단어가 합쳐질 때 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로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뒤꿈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거예요. 순댓국을 그 다음 뭐야? 뚝배기 이렇게 나왔더니 뚝배기입니다. 얘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뚝배기예요. 왜 이걸 나중에 헷갈리게 되시느냐? 기역 비읍 뒤에는 쌍비읍을 쓰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불구하고 얘는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외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니까 얘는 잘 봐놓으세요. 뚝배기입니다. 뚝배기에 담아서 라고 하잖아요. 뚝배기에 담아서 뭐 설렁탕 같은 걸 담을 때 하는 거 그릇에 뚝배기에 담아가지고 내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왜 뚝배기 같은 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얼큰하게 막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뜨끈한 거를 시원하다고 말한다는 걸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딱 떠가지고 야 시원하니 좋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 뜨거워 웬 사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그죠? 목욕탕 같은데 사우나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뭐 시원하고 좋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요. 근데 그 시원하다가 그 시원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감각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느끼는 거라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뚝배기입니다.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언덕 빼기에 있어. 언덕 배기에 있어. 뭘까요? 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역하고 비읍 뒤에는 빼 이런 걸로 잘 안 쓰거든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얘만 예외적이다. 그 외외로 지금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칙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뚝배기. 근데 언덕 배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얘도 기역 비읍 뒤에는 빼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도 저거네요. 얘도 예외고 얘도 약간 예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역 비읍 뒤에는 원래 빼 아니면은 이런 걸로 된 소리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뚝배기, 언덕 배기 알아두시기 바래요. 언덕배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얘네들 나오고 있습니다. 뻐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겁니다. 뻐꾸기 아니에요. 그쵸? 꾹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뻐꾸기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슴지 서슴치 말고라고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서슴지예요. 아주 중요해요. 서슴치라는 단어 자체 없어요. 서슴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쵸? 서슴지 말고 결정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뻐꾸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슴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겁니다. 힘입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뚜기 아이에게 오뚜기를 장난감을 선물해야죠.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뚜기 얘 뭐예요? 그러면 상표야 상표. 회사를 선물해요? 오뚜기 회사를 갖다 다 사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때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살이죠? 10살 미만인데 불구하고 억 단위 뭐 100억인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인원수 셌잖아요. 그래서 20몇 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살 미만인데 100억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오뚜기 아닙니다. 그거는 상표고요. 오뚜기라고 하는 거. 오뚜기 일어나는 거 그거 장난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오뚜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다음에 요컨대 아이냐 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여러분? 앞에 거예요. 요컨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예요. 요컨대 뭐 장단컨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죠. 요컨대 앞에 겁니다. 앞에로 오셔야 돼요. 다음에 지푸라기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지푸라기 이렇게 안 써요. 지푸라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푸라기 이렇게 쓰셔야죠. 그쵸? 그래서 앞에 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고 되는 겁니다. 지우라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 잘 봐놓으세요.
풀소, 풋소. 근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풋소가 뭐예요? 풀소는 뭐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암수의 수컷의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풋소, 디귿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 여름에 생풀만 먹고 사는 소예요. 풀 먹고 사는 소예요. 여름에 풀을 먹고 사는 소예요. 그럼 풀소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풀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풋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잘 쓰지 못해서 부리기에는 부적당한 그런 소를 갖다가 아까 풀만 먹고 사는 소, 여름에 생풀 먹고 사는 소 이런 것을 풋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 암수할 때 암소 이런 건 있죠. 그러면은 숫소를 얘기할 때 암수에서 숫소 틀려요. 시옷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요? 얘도 같이 바르세요. 수소 이렇게 씁니다. 소의 수컷이요. 수컷은 시옷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소예요. 수소. 수소. 그쵸? 산수 수소 그 수소 말고요. 암수 했을 때 수소입니다. 수컷은 숫소 시옷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웬만한 모든 것들은요 다 수로 갑니다. 숫이 붙는 애들이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요. 짐승 중에서 시옷자 숫이 붙는 애들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밖에. 숫이 붙는 애들은 짐승 중에서요 딱 3단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따로 좀 더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다 수라고요. 아시겠어? 수, 소, 그다음에 뭐 수,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는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그 다음에 숫쥐. 얘네 3개, 양, 그 다음에 염소, 쥐. 얘네 3개만 시옷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외울 때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양, 염, 쥐. 양념쥐. 양념한 쥐요. 양념한 쥐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양념쥐, 양념쥐 얘네만 수에다가 시옷자가 붙습니다. 양념쥐, 그죠? 쥐를 막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 3개 빼놓고 다 수로 간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잖아요. 소. 그러니까 양념지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조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풀만 먹고 사는 소는 풀소가 아니라 풋소, 디귿으로 가고 그다음에 암수를 얘기할 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풋소가 암수가 아니라는 거죠. 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가 수소 이렇게 쓴다. 그다음에 시옷이 들어가는 건 양념지 얘네밖에 없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에요. 보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가요? 하마터면, 하마트면. 구분하셔야죠. 그쵸? 하마트면. 하마트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겁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가셔야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트면 틀려요. 터예요. 터. 그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른뒤라 얼굴이 헬스카다, 헬스카다, 헬쑥하다, 헬스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답 2개입니다. 답 2개예요. 뭐가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 앞에 게 2개가 되는 겁니다. 이 슥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해슥하다랑요. 해슥. 받침이 없을 때 기역이든가요. 아니면 니을일 때 우로 갑니다. 그래서 헬쑥하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헬쓱하다 틀립니다. 2개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틀립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내노라 하는 이대로. 내노라 하는 제주꾼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상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대표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이걸 안 했구나. 안 보여서 그랬어요. 추석에는 꼭 햅쌀을 먹어야 돼. 햇살 아닙니다. 햇살 아니고요. 햅이에요. 해. 그의 난쌀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비읍 받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비읍 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햅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맨 마지막 가요. 내노라 하는 이라고 그랬을 때 노라 아니면 노라 어떤 것이 맞느냐? 앞에 게 맞아요. 로라가 맞아요. 로라. 노나라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내노라 하는 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20개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었네요. 한 장 넘기시고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요. 그래서 얘네가 혼동하기 쉬운 거잖아요. 둘 중에 둘 다 쓰인다는 거죠. 아까는 둘 중에 하나만 쓰인다는 거고 이번에는 비슷비슷한 게 둘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죠. 오른쪽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리시고요. 왼쪽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네, 혼동하기 쉬운 어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랬을 때 냄비 채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얘네 구분하는 문제도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와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 뭐예요? 쌍지읒이 들어가요. 전부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냄비 전부 아니면 냄비 그대로를 들고 라고 했기 때문에 냄비째라고 그래서 맨 첫 번째 걸로 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표시 보이세요? 요거 띠 긋고 째가 이렇게 나왔죠. 앞에 이렇게 그어졌다라는 건 앞에 말하고 붙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전에서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찾으셔야지 얘가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붙여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붙여 쓰는 것들이 뭔데요? 전미사일 때는 붙여 쓴다는 겁니다. 전미사일 때는 붙여 써요, 여러분. 그래서 전미사 접두사는요.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풋, 띡 이렇게 가지고 뒤에 뭔가가 나와야 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접두사 전미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미사 접두사 우리가 잘 모르는데 띡 한다는 거는 붙여 써야 된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로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냄비째, 냄비 띄고 째가 아니라 냄비째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전부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슴을 산, 째로 잡았다.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산채로 잡았다. 그쵸? 어른 채로, 어른, 뭐 하는 채로 간다. 그러니까 산채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사슴을 산채로 잡았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세 번째는 쉬워요. 그들은 동이 채 뜨기 전에. 뭐뭐 채하기도 전에 내가 말을 채하기도 전에 이렇게 채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 일정한 각도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동이 채 뜨기 전에 말을 채하기도 전에 일을 채하기도 전에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말투를 쓸 때는 바로 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냄비 전체를 들었다. 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거는 사슴을 산 그대로
산 그대로, 산 전부가 아니라 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 내가 잡았다 라고 할 때째. 그 다음에 채 뜨기도 전에, 채 말하기도 전에, 채 뭐하기도 전에, 이런 식의 것은 다 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럴듯한 척 하는 거예요. 척. 척이니까 여러분, 척이니까 비슷한 채 이렇게 들어가야죠.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모르는 척을 하며 딴짓을 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다, 모르는 채하다, 비슷한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채가 되는 겁니다. 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는 채를 하면서 딴짓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들이에요. 그쵸? 채와 째와 그 다음에 재 잘 봐놓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요게 참 잘 나왔었습니다. 냄비째 들고 아니면 통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통째로 먹었다. 그쵸? 이런 식의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녀는 한참이나 라고 그랬죠? 오랜 기간이라는 뜻은 한참, 오랜 기간.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가을 축제가 한창이다. 지금 막 가장 붐비고 완성할 때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그녀는 한창이나 말이 없었다.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래는 가을 축제가 한참이다. 이거 아니에요. 한창이다. 왕성하다. 왕성하니까 한창이다. 한참이다는 오랜 기간. 아시겠죠? 두 개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햇빛은요, 빛이고요. 햇볕은요, 열기예요. 열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햇볕에 그슬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볕에. 그 열기에 내가 그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부신 햇볕이에요. 열기가 눈부시나요? 아니죠. 열기라는 건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뭐예요? 눈부신 햇빛. 얘는 햇빛에 눈이 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요. 이게 눈부시다는 건 시각이니까 이쪽 같은 햇빛으로 가는 거고요. 그슬린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좀 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열기에 의해서 좀 타는 거죠. 그죠? 빛에 의해서 타진 않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요. 햇볕에 그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다. 햇빛이 반짝인다. 햇빛이 뭐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요.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운, 그 다음에 햇빛이라는 것은 빛, 빛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구분해 주시고요. 4번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일본을 거치다. 중간에 들리는 거예요. 중간에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일본을 거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거쳐 중간에 뭐 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거쳐예요. 이거 다 거쳐요. 그 다음에 안개가 겉이다, 장마가 겉이다, 모가 겉이다. 희로 써야 돼요. 거치다의 발음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딘가를 들으다라든가 과정이나 단계를 봤다. 어쨌든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가게 되는 거는 다 거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겉히다. 날씨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겠죠. 안개나 구름 따위가 흩어지고 비가 그치고 날이 개고 어쨌든 날씨랑 관련된 거 뭔가가 겉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뒤에 걸로 가야 돼요. 장마가 거친 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2014년도인가? 그때에 이게 표기가 바뀌면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표기가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은 문제 나오기 되게 좋아요. 표기 바뀌면서 나올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랬을 때 계기다는 아시죠? 우리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저게 나한테 개겨?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네가 이렇게 개긴단 말이더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 계기다가 표준어예요. 그 계기다가 표준어예요. 그게 약간 뭐 비속어나 이런 쪽이 아니란 말이죠. 계기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개기는 것이냐? 이거요. 잘 썼죠. 계기는 표준어로서 잘 쓴 거예요. 근데 얘랑 비슷한 계계다가 있다는 거예요. 계계다. 계계다가 있고 계기다가 있는 거예요. 계기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기다예요, 여러분. 끝인데 계계다가 있다는 거죠. 계계다. 계계다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닿아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표면이 닳는 거예요. 표면이 닳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해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까지는 거. 그걸 갖다가 개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성가시게 달라붙어. 이거 2번에 훨씬 잘 나요.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다의 뜻이에요. 손해 끼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의 등에는 무거운 짐에 의해서 개겐 자국이 있다. 뭔가 휩쓸려가지고 무거운 짐에 의해서 뭔가 이게 휩쓸려가지고 벗겨지다 아니면 상처나다 이 뜻이니까 이걸로 가야죠. 소가 개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의 등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소가 짐한테 막 개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다. 맞죠? 개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데 무능한 나한테 개개일 거냐요. 개기는 게 아니죠. 무능한데 나한테 지금 달라붙어서 손에 끼칠 거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에 네가 그래도 나보다 용돈이 훨씬 많으니까 네가 밥 사. 막 이랬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개길 거야? 라고요. 개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손에 쥐어? 그럼 밥을 따로 먹든가. 그래서 걔랑 밥 먹으려고 막 도망가려고 내가 그러는데 불구하고 꼭 잡혀. 어머 왔구나. 막 이러면서 자꾸서 너 기다렸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딱 같이 갔는데 그래 오늘은 그래도 뭐 그렇지 않겠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다시 네가 밥 사 하고 싹 나가요. 눈 찌르고 싶죠 진짜. 머리 뽑고 눈 찌르고 우리 대화를 나누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개개다. 개기다 꼭 알아두세요. 개기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기다라고 하는 건 반항하는 거, 저항하는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아시겠죠? 그래서 개게다를 알아두실 수 있어야 돼요. 개게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여기 6번 있어요. 목도리의 실밥을 불에 그슬리다고요. 그슬리다고 그 다음에 그을리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슬리다는 불에 직접 닿는 게 그슬리다예요. 불에 직접 닿는 게 그슬리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겉만 조금 타게 하는 거. 그래도 직접 닿는 거. 그래서 여기는 목도리의 실밥을 불에 직접 닿으니까 불에 그슬리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1층에서 난 불이 2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 불로 인해 2층이 그을렸다. 이렇게 가야지 좀 더 정확하겠죠. 그쵸? 2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불이 막 나가지고 막 다 활활 탔다 라고 한다면 그슬리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라고 하는 것은 2층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연기에 의해 가지고 2층까지 그을렸다 이렇게 갈 때 그을리다라는 거죠. 문제가 나올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슬이라고 하는 건 직접 닿는 거. 직접 닳는 거. 그 다음에 그을리다라고 하는 건 연기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까맣게 되는 거. 그을리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나는 거 세상 제일 무섭죠. 그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곳을 막 상처난 곳을 이렇게 닦고 할 때 소독하고 그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최고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군대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들어가는데 이제 화상 환자들이 좀 옆에 있었는데 정말 자기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비명이 너무 송곳처럼 이렇게 꽂힐 정도의 비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 그런 거 이렇게 잠그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불구하고서는 그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터지면 다 같이 몇백 명이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구였죠. 대구에서 전체가 터진 적이 있었죠. 도시가스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하나가 날아갔죠, 아예. 거의 도시가 날아갈 정도였죠.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욕을 엄청 먹은 게, 대구,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도시가스 폭발했으니까 여러분, 도시가스 그 벨관이 전체면은 아파트부터 시작해 다 날아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건 그러면 생방송 아닙니까? 재난사태잖아요. 재난사태. 그랬는데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무슨 야구 중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구 결승전인가 뭔가였어요. 안 끊었어요. 끊지 않고 지금 뭐 속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방송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야구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니네 뭐하는 짓이냐, 야구가 더 중요하냐 막 이랬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욕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KBS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욕먹었죠. KBS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난리쳤던 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욕 엄청 먹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사건 딱 터졌을 때 그때는 조금 빨랐죠.
조금 빨랐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 안 했다 그때도 또 많이 욕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큰 사건이 있었죠. 배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배가 조금 안 좋았을 때요. 그때는 좀 빨랐어요. 점점 빨라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 세월호 때 너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오겠습니다. 얘는 직접 닿는 거. 그을리다 라고 하는 건 연기니까 이응 그을리다. 연기 그을리다 이렇게 가셔도 되죠? 이응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호기심이 당기는 거고요. 줄을 당기는 거예요. 다 당기다예요. 나는 어디 여행을 갈 때 나는 무슨 부산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 나는 뭐 광주로 여행 가는 게 더 좋아. 나 광주가 더 당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광주가 더 땡기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난 거기가 더 땡겨 이거 아니라고요. 해외여행 가는데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일본으로 가느냐 내가 프랑스로 가느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프랑스가 더 땡기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당기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쪽으로 좀 더 호기심이 생기고 좀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댕기다는 언제 쓰느냐? 불을 직접 붙일 때요. 불을 댕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기다예요. 그 다음에 줄을 당기다. 줄을 땡기다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줄을 땡겨!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표준어가 아닌 건 느낌으로 오시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초에 불을 땡기다. 옮겨 붙게 하다. 불을 옮겨 붙게끔 옮겨가지고 붙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불 붙이는 거요. 그래서 초가 나오던 불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불이. 그래서 불을 땡기다. 이게 맞다고요. 불을 당기다가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나올 때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이다. 돋구다요. 이거 보세요. 양초의 심지를 돋우다. 방석으로 자리를 돋우고 앉았다. 목청을 돋우다. 입맛을 다 돋우다요. 도두다는 다 도두다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돋우다 이렇게 간다고요. 딱 하나만 돋구다예요. 구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고요. 이걸 따로 이렇게 의미로 외우지 않으셔도요. 단 하나라고요. 안경 도수요. 도수 그거 안경의 도수 그거 높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서 도수를 안경 도수 높이는 거 있죠. 그것만 돋구다예요. 나머지는 입맛을 돋우다. 그다음에 뭐예요? 목청을 돋우다. 그다음에 뭐 양초 심지를 돋우다. 하여간 돋우다는 다 돋우답니다. 아시죠?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안경 도수만 돋구다로 간다고요. 나머지 다 돋우답니다. 전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것들을 봐놓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9번입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처진 거고요. 바람이 불어서 현수막이 뒤처졌다. 우리 이렇게 현수막이 뒤로 막 처져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거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뒤처지다. 어떤 수준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는 거 뒤처지다예요. 어예요. 근데 불구하고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뒤집혀서 젖혀지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하는 거 어디예요? 우산이요. 우산.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하는데 우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옆에 쳐다보면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진짜 이놈의 우산이 왜 이래 많은 생각하고요. 쫄딱 맞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뒤처지는 거죠. 화작작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맞죠? 이렇게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처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뒤처지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해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집에 들르다예요. 여러분 정말 잘 봐놓으세요. 친구 집에 들르다예요. 들리다 틀려요. 이거 나중에 문제로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친구 집에 들르다예요. 들르다. 다음에 들리는 거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머 그 소리가 들렸어 이렇게 되는 거고 들르다예요.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친구들에 들렸다가 이렇게 할까요? 들렸다가 왔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요. 여가 됩니다. 여가 들렸다가 왔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렸다 이렇게 쓸까요? 그냥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누군가 부르는 들렀다
느 부분치기니까 들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얘가 엿이에요. 그래서 요 바뀌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불구하고 일단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들르다. 그 다음에 들렀다.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리다. 그 다음에 들렸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요것도 마무리입니다. 다 했습니다.